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이제 두 남자 쇼의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한량, 인생의 애드립, 연애지상주의자,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한량 김 선생입니다. 저는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어제, TK배, 대구의 아들. 엊그제 아닙니까, 엊그제? 네, 엊그제. 네. TK배 나왔었는데. 네.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실하게 막 그게 잘 안 되나? 사투리를 네. 부탁했는데 약간 어색하더라고. 원래 사투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죠, 파트너가. 그렇기도 하고 본인 사투리를 막 하는 거를 고향 떠나면 어색해 하더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한량 김 선생은 대전이 고향이시잖아요. 충청도죠, 저는. 네. 네. 충청도는 원래 근데 사투리가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아요. 저의 느릿느릿한 억양이 사실은 충청도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TK배 네. 모셨고 네. 오늘은 어떤 게스트? 오늘 정말 신선한 게스트입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란 신선한 게스트. 황대리? 황인지 나오고 막 이런 언젠간 황대리가 나오겠자 이렇게 지금 게시판에서 지금 그런 의견들이 계신데 언제 나오나요? 저희가 그렇게 또 1차원적으로 섭외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실 분은 이제 수도권 감성. 그렇지. 우리 네. 약간 TK배였으니까. 그렇죠. TK배 같지 않은 수도권 감성 충만하신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일산 배씨. 안녕하세요. 일산호 배씨예요. 일산 사신다고요? 네, 일산호예요, 일산호. 네, 일산 배씨. 네. 네. 여태까지 TK 배씨랑 배준현 씨, 배감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네. 이제 지금 대기실에서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네. 그 세 분. 네. 어떠세요? 전박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배준현 씨는 아웃이고 거기는 가신 것 같고 TK배와 일산배 씨가 경합을 벌이지 않을까. 두 분의 각축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이게 시사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뭐 영화는 부동에 우리 배 감독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뭐 자리를 넘볼 수가 없고 네. 시사에 들어올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 제가 보기에는 TK배도 매력이 나름대로 있고 네. 근데 또 이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럼요. 이 일산배 씨와 TK배가 굉장히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그럼요. 그 두 분의 각축인가요? 네. 정말 하찮네요. 왜 무시해, 왜? 네. 일산배 씨 본인 네.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수도권 배씨예요. 네. 약간 TK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없잖아 있습니다. 재미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있어.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어.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네. 네. 수도권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나와야 되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이 캐릭터를 딱 살리는 거지. 캐릭터를 주기도 하고. 거기가 계획도시라 뭐 별걸 게 없어. 그게 뭐, 네. 역사가 없어. 그래요. 그냥. 뭐, 그게 뭐, 그냥 뭐. 큰 근본이 없더라고. 네, 뭐, 호수 하나 있는데, 뭐, 그거 뭐, 너무 뻔하잖아. 일산배 씨 제가 얼굴 봤는데 네. 왠지 물을 가까이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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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네, 사주. 자, 그러면 일산배 씨와 함께하는 시사. 저희가 이제 뭐 주주총회, 뭐 하찮은 뉴스농장, 뭐 뉴스농장, 뭐 이런 거 이제 여러 개를 코너명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네. 좀 직관적으로 하자. 네. 김프로쇼라는 팟캐스트는 영화 얘기와 시사 얘기를 주로 하는 곳이니까 물론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코너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말고 이제 시사하고 영화가 주가 되니까 막 구차하게 이거저거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시사, 영화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좋네요. 심플한 게 좋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시즌 1에서부터 쭉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코너가 있어요. 네. 주주총회. 야, 주주총회가 매니아들이 많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아무래도 주주총회의 터줏대감이 또 데이브 니어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데이브 니어가 떠난 자리를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아, 네. 네, 그분을 대체할 자원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주총회라면 데이브 니어이기 때문에 대체할 것을 찾지 말고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가자.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코너명은 영구 결번. 그렇죠. 영국 앨범. 영원히 이제 주주총회는 데이브 니어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주총회란 이름 대신에
그냥 시사로 하고 그 시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뉴스공장 측면 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네.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네. 그때는 네. 그 맨정신에 그렇죠. 힘 빡 주고. 그렇죠. 그럼요. 대신에 다른 시사를 할 때는 약간 한량하게 맥주 한 잔씩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시사 얘기를 하는 걸로 네.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네.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주주총회 아니었냐? 그렇죠. 정확하다. 네. 하던 대로 하는 거다. 하지만 주주총회란 이름을 이제 데이브뉴에게 헌사하는 의미에서 네, 네. 자 이제 영구 그 이름은 결번입니다. 네. 영구 결번으로 남겨두고 네. 그냥 시사인데 맥주 먹는 시사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김프로쇼에는 시사와 영화 에피소드가 그렇죠. 있는데 네. 김어준 뉴스공장 네. 거의 뭐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지상파 라디오의 부동의 1, 2위를 다투고 그렇죠. 있는 네. 이것과 측면 승부를 할 때는 우리가 맨정신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는 술을 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요. 나머지는 저희가 숨을 돌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혼술하시는 분들이 그냥 시사 이야기 가볍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네. 뭐 술 한 잔 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편안하게 그런 분위기에서 뭐 맥주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소개하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이건 주주총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주총회 아니에요. 그래요. 주주총회만이라도 데이브니어를 모셔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모실 저희가 수가 없어. 모실 수가 없어요. 저희도 모시고 싶은데 네. 모실 수가 없어서 영구 결번으로 저희가 주주총회를 묶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육지책입니다. 네. 네. 그분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는 이름도 같이 함께 가야 한다. 신화 속으로 남겨둬야 한다. 그렇죠. 예. 이런데 막 다음 주에 재즈 갈고 싶다 해서 주주총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넘겨드렸으니까. 그분의 것이다. 그렇지. 네. 왜냐면 주주총회라는 코너명은 우리 또 김 선생이 장명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팟캐스트를 주주총회라는 팟캐스트를 저희가 론칭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망해가지고 홀딱 들어왔지. 두 번 하고 끝냈어. 아, 그래. 두 번 하고 막 구독자 50명 막 이래가지고 아, 이럴 순 없다. 네, 그래서 김프로쇼로 나중에 갖고 왔는데 네. 아무튼 여튼간에 그 포맷은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엄연히 다르다. 네. 네, 저,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름기를 빼고, 심플하게, 네. 우리가 잘하는 걸 집중하자. 네.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일삼배 씨 말씀 잘하시네. 아, 그럼요. 제가 뭐, TK랑 같겠습니다. 참나. 저분 잘하네. 그럼요. 소양이 있어야 요게 돼. 이제 초기 평가고 중간 평가와 후기 평가는 총평.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없었기 때문에 하다 잊어버려요 저희가 자꾸. 네. 다 종합해서 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네. 청중평가단 그 심사위원들이 곳곳에 제가 심어놓은 분이랑 20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받고 내가 있습니다. 당신들 평가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일삼배 씨 방송 잘하네. 역시 수도권인가? 그럼. 자 그러면 새로 생겨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네. 새신자 소개. 자 우리 오늘도 아주 은혜롭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동경아이님 일어나 주십시오. 동경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혹 동경 오시면 만난 맥주 한 잔 대접하고 싶네요.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자 소탐대실님께서 오셨어요. 주총 듣다가 문득 청와대 기업인 초청 간담회 만찬주로 함께 초대된 국내 1호 수제 맥주 세븐브로이 소개도. 네. 시즌 1 가시면 저희가 세븐브로이는 있고요. 있지요. 네. 그리고 그 뭐 강사 달서 네. 뭐 이제 거기서 만드는 맥주인데 뭐 이거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네.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먹으면서 얘기할 거고요. 또 똑같은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자, 일어나 주시고 시사다람쥐님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청와대 맥주 세븐브로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려요. 오렌지 푸딩님, 한 달 전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우리나라 생수 판매량보다 맥주 판매량이 더 많다고 역전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김프로가 한몫 보탰을 거라 생각했네요. 네. 요게 이제 데이브니어의 주장이었는데 그렇죠. 택도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자 이재향 님도 일어나 주시고요. 한 병 가격이 56,000원이라고 하는 알코올 도수 10.2%의 트라피스트 에일 맥주. 헤이 곰탱이님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주총에서 나오는 맥주들 사서 하나하나씩 먹을 때 진짜 재밌어요. 아참 그리고 코나 브루잉에 나오는 맥주도 해주세요. 빅웨이브, 롱보드 둘 다 여름에 매력적인 맥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비계이 맛있는데.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 새신령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손을 하늘로 올려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네. 자, 일삼배 씨. 착석. 자 네. 선물 폭탄 코너.
우리만 빵빵 터지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한데? 네. 술친구만 박스 받으실 분 고급 맥주 알려주신 이재향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코나브로잉 추천해주신 헤이 곰탱이님 축하드립니다.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은 세븐브로이 소개해달라고 하신 소탐대실님 네, 축하드립니다.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효과가 직방인 친구 술친굼. 네, 술친구 홈페이지 가셔서 그리고 페이스북 가셔서 친구 응원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무려 아이언맨 캐리어 증정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유니코프 깔창 여름이 되면 더더욱 걱정되는 바로 발냄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 무좀 1년간 걱정 없이 완벽하게 처방해드린 유니코프 깔창 추천드립니다. The Real Mexican Restaurant 싱코데마요. 13배씨 혹시 그거 하셨어요? 정치가 살로났네. 네, 후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후기 열풍에 한몫 보태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김프로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50대에 맞는 멘트 하나 준비했어요. 김프로의 쇼! 데이브니어의 쇼! 김선생의 쇼! 쇼! 황대리와 배감독의 플러스 시네마. 와, 재밌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시사 이야기합니다. 네. 조금 가벼운 얘기를 갖고 왔어요. 이제 뉴스를 좀 보다가 네네.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 눈에 딱 띄는 기사가 있었어. 그래요? 물론 이제 뭐 핵실험도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 눈에 딱 띄진 않아. 그래. 왜냐면 그거는 나도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그렇지. 읽을 수 있을 뿐이지. 그렇지.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구라를 풀 게 없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편향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뉴스 딴 데가 많아요. 뉴스 공장 가서 들으세요. 그럼요. 네, 뭐 저 김현정의 뉴스소도 있고. 조간 브리핑 가시고 네. 뉴스룸 JTBC. 들으시고 그렇지. 네. 많으니까. 우리 말고도 많아. 그럼. 자, 그래서 제 눈을 확 사로잡은 뉴스가 뭐였냐면 뉴스 토마토에서 7월 31일 날 기사가 난 게 있는데 네. 옷 벗은 검사장들 취업난 갈 네. 곳이 없다. 요런 기사를 이제 썼어요. 새 정부 출범한 뒤에 고위 검찰 간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는데 네. 변호사 개업을 두고 고민이 깊다. 음.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로펌이 이제 늘고 있고 단독으로 개업을 하면 대형 로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이제 아쉬울 게 없었던 고위 검찰 간부들이 냉혹한 이제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이런 얘기를 썼는데 어떠십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그렇지. 네. 뭘 걱정해. 갈 데 많어. 그럼. 아니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그 공무원 연금이 있는 분들이라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을 해줄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장난동 때리나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3 배씨 또 드디어 잠깐만. 방금 TK 사람아. 헷갈렸어. 13 배씨야 당신은. 그렇죠. 제가 공원 산책하다가 들었는데 이 뉴스를 우리 집 개가 놀라더라고요. 산책을 하다가 그냥 똥을 싸네. 아니 그래서 그 뭐 마찬가지로 연예인 걱정과 부자 걱정 네. 이거는 일반인인 우리들이 할 걱정은 사실 아니다. 그렇죠. 근데 뭐 검사장들이 취업 걱정도 비슷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면서 축구계에서는 독일 대표팀이랑 바이에른 뮌헨 걱정 같은 거죠. 그렇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네. 뭐 알아서 잘 사신다. 네. 혹독한 시장에 나와서 살아도 네. 그건 뭐 그렇게 혹독하지 않다.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훨씬 혹독한 시장에서 살고 계신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핑계 삼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김 선생도 직장을 네. 이렇게 옮긴 적이 많았잖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이 SBS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하다가 SBS 가서 네. 기자 생활 한 10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심심찮게 그런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기자를 도대체 왜 그만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배 감독님도 복대차고 글을 쓰면서 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네.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 어쨌든 이제 세팅을 새로 하는 단계에서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먹고 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약간 슬퍼질 수 있으니까 술을 한번 깎아요. 자, 오늘은, 어제 우리 TK배가 가셔가지고, 네. 오늘 그 수도권 사람 데리고 이 맥주를 까기가 좀 그런데, 네. 어쨌든 뭐, 어제는 멀리,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네. 강서 맥주 또 먹고 가셨으니까, 네. 이번엔 저기 위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네. 밑에 맥주 한번 드시라고, 일산배 씨가 네. 달서 아, 맥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달서 맥주예요? 그 동네 별론데? 자, 그래서 한번 달서를 까겠습니다. 네. 네. 역시 숟가락으로 까니까. 오, 오렌지 냄새나. 네. 그러게. 향이 확 나네. 오.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네. 자, 짠! 짠! 짠. 상큼하구만. 야, 여기 써있네. 해시태그로. 뭐라고? 놀이의 끝, 아쉬운 노을, 상큼 천만, 오렌지 여운. 상큼하네. 상큼하긴. 달서 얘기를 조금만,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란 이름은 영국 열번이 되었지만, 네네. 술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달서는 세븐브로이에서 만든 겁니다. 네. 세븐브로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큰 맥주 회사, 카이트 하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아닌 소규모 양조장, 그걸 이제 크래프트 브루어리라고 하는데, 네. 세븐브로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크래프트 브루어리 중에 하나고요. 그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만든 제품들이 보통은 전국 단위 유통까지는 못해요. 네네. 전국 단위 유통을 하려면 규모가 되게 크고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크래프트 브루어리 중에 거의 최초로 전국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네. 거기서 만든 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먹었던 강서와 이번에 달서입니다. 달서는 이게 사실은 밀맥주예요. 잘 모르시겠죠? 아, 진짜? 네. 잘 모르겠다. 밀맥주인데 거기다가 오렌지 향을 많이 넣기 때문에 밀맥주 특유의 꼬로만 밀가루 맛 대신에 오렌지 향이 세게 팍 스파이시하게 옵니다. 네네. 하지만 뒷맛은 남는 거는 밀맥주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렌지 향을 넣은 밀맥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얘기를 듣고 먹으니까, 네. 그러네. 밀맥주 느낌이 있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제가. 우리도 뭐 더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영국 열번한 거거든요.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사실은 이걸 새로 공부한다고 해서 이 정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져. 저는 그런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본인이 평소에 깊이 생각해서 그게 그냥 묻어나는 게 좋지. 네네. 뭘 이걸 새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걸로 이렇게 뭔가 후달리게 가고 싶지는 않고.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큼한 밀맥주, 상큼한 밀맥주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마트 가셔서 달서 맥주 사서 드셔보시면 괜찮다. 진짜 상큼하네. 네. 밀맥주인데 이거는 그냥 밀맥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 오렌지 향 팍.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서가 낫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은 강서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성분들은 달서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럴 좀 수도 봅니다. 있다. 네. 상큼하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요. 한 잔 들어갔으니까. 옷벗은 검사장들은 그냥 갖고 온 거고요. 이 얘기 하려고 동만 띄웠고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김프로쇼 멤버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캐릭터로 살고 있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우리 청취자들한테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는 슬퍼지지만. 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정말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에 딱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은 규정된 삶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얼마 연봉을 딱 받고 네. 그 연봉 하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쓰고 네. 대충 그러면 사는 집도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냥 나 삼성 과장이다. 그러면은 크게 복잡할 게 없어요. 대충 얼마 벌고 어디 살겠구나. 딱 나와. 근데 제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저는 회사를 나오고 어쨌건 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달이 얼마 딱딱 하는 그런 삶을 안 산 지 7, 8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정말 거지같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두 개를 회사가 세워주는 계획하에 내가 맞춰가는 삶은 이미 끝났어. 네. 매일매일이 저한테도 도전이에요. 어쩔 때 보면 특히 작년이 저한테 힘들었지. 작년에는 이제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벌었던 제 나름대로 쟁여놨던 돈들을 왕창 때려박아서 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슬프게도 그게 망했어. 또 이제 우리 순실이 언니의 공이 컸지. 실제로. 그러고 나니까 올해는 사실 약간 어려워요. 네. 제가
티는 잘 안 내지만 좀 쪼달립니다. 네. 지금 상당히 쪼달리고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맥주를 먹여가며 다른 기사 가져와서 빌미로 물어봤을 때 네. 힘들다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건가. 아유, 평소에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캐치 못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성격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꾸준히 뭐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고 이런 상황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매달 뭘 먹고 살까를 스스로 개척해야 돼. 네네. 네. 그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멋있고 진취적이고 뭔가 독립적인 것 같지만 그 동전의 뒷면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그렇지. 그렇죠. 힘들다. 네. 자,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는 다른 게 아니고 광고를 네. 광고 저희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시켜만 주세요. 네. 엄청나. 예.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간혹 이제 한두 군데 정도 제가 뭐 인터뷰를 이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심정을 이제 알겠더만 한 이야기를 100가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100을 하면 뭐 제가 기사 쓸 때도 그랬는데 네. 한 3, 40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치. 기사. 그러니까 내가 기자가 올 때 대략의 야마를 잡고 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추가로 뭐가 있으면 요렇게 기사를 쓰면 되겠다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그렇지. 뭐 그냥 네네 하고 이제 내 맘대로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대상이 돼 보니까 어,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하면 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김용민 씨한테도 제가 가끔 그랬는데 네. 뭐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 귀에 안 들어오나 봐. 그렇지.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봐. 그러니까 SBS를 왜 그만뒀어요? SBS를 그만두고 뭘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쭉 네. 이렇게 설명을 전 맥락을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안 들어오나 봐.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시사, 사회, 사회정의 이런 쪽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 네.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회사에서 기사다운 기사를 못 쓰게 해가지고 네. 그거에 분기탱천해서 뭔가 뛰쳐나온 이런 투사로 자꾸 저를 소개해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이즈의 기사들을 사실 많이 갖고 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회사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못 나가서 막 좌절한 건 맞지. 씨바씨바 하고 막 그런 적이 있기는 해요. 네. 뭐 그런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나왔으면 시사인을 갔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어디 다른 데를 가서 뭐 기사를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쭉 이렇게 에피소드를 소개하다 보면 뭐 그런 저런 걸 이제 물어보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뽑아서 자꾸 야마를 뽑는 거야. 네. 부담스럽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어쨌든 나와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또 그 야마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 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기사 있단 건 필요 없고 네. 그러면 뭔가 음악을 위해서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래. 음악을 일도 모른다고 내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안 들어와 그게. 그래서 평소에 재즈에 관심이 있었고 평소에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나온 사람으로 찾고 그 참 부담스러운 껍데기네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야, 그래.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내가 너무 고정된 틀 안에서 네.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 역할이 늘상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까고 막 이렇게 재단하고 이런 거예요. 네. 너무 괴로운 거야. 10년을 내가 열심히는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사람들 많이 감옥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거 생각 숨이 막히는 거야.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올곧고 올바르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싫거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맘대로 살고 싶다. 이게 목소리가 한몫하는 것 같아. 목소리가 뭔가 올곧을 것 같잖아. 올곧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달궈진 그 톤. 이 톤이 그러니까 그 딕션. 네. 저는 그럼 하나 제안을 해드릴게. 담배 많이 피우고 맥주 많이 마시셔라. 목소리가 일단 걸걸해지면 막 가수 톰 H처럼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 우리 돼지 엄마가 맨날 물어보잖아. 그 때를 빼든다고. 김정은 개새끼 해보라고. 아니 제가 김정은 개새끼를 잘 할 수 있어요. 김용민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거기서 그걸 할 거야? 그건 네. 아니잖아.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한 번 살잖아요. 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남은 인생을 남을 뭔가 욕하고 비난하고 뭔가 평가하고 막 이렇게 훈수 두면서 살고 싶진 않다. 나는 내 걸 만들고 싶다. 근데 뭘 만들 거냐? 네. 근데 당장 뛰쳐나와가지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 네. 기사만 썼었는데 나와서 뭘 할 거예요? 제가 네. 무슨 금수저여가지고 집에 뭐 한 돈 빼갖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것저것 마음대로 막 하겠습니다만 건물 지어놓고 월세 받으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겠지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뭔가라도 해서 일단 월급을 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공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막 한 건데 그렇죠. 뭐 한 2년 이제 넘게 이런 거를 하면서 더 뭔가를 할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다. 네.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바짝 달려서 할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달려든 거거든요. 그걸 영화로 잡으신 거잖아. 그렇죠. 저는 영화를 여러 개 만들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계 기간이었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거를 막 하셨냐? 그건 또 아니잖아. 또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은 올곧은 삶을 살고 있다. 크게 보면. 부담스러워. 하지 마. 그런 프레임이 안 좋아. 그래요. 아니, 난 진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제가 천성적으로 획일적이고 이런 거 못 참거든요. 네. 꽃갱이 효과인 것 같은데 뭔가 나를 이렇게 재단하고 억압하고 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굉장히 군대 문화거든요, 기자들은. 네. 10년을 버티기는 했는데 저하고 안 맞아요. 네. 안 맞아. 이 비슷한 얘기를 그 유시민 작가가 한 거를 여러 번 한 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는 정치를 해야 돼가지고 정치를 하긴 했는데 직업 정치인의 세계를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네네. 당도 만들어봤고 이제 정부민 안 먹고 싶다. 네. 공직을 맡고 싫다는 얘기인 거죠. 정치하기 싫다는 그렇죠. 얘기. 그럼 뭘 하고 싶냐? 김진애 박사 있잖아요. 네. 뉴스공장에 가끔 나오시는 그 네네. 도시건축하시는 김진애 박사랑 유시민 작가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김진애 박사가 진행했던 팟캐스트가 하나 있었거든. 거기 나와서 이제 대담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천성이 약간 론리 울프과라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야. 그래서 자기는 진짜 내 멋대로 좀 살고 싶더라.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다 관두고 책 쓰고 글 쓰고 네. 강연하고 이러는 게 좋다. 네. 내 남은 인생은 아까 김프로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그냥 좀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어. 저 진짜. 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네. 그래서 머리도 좀 기르고. 어. 그래서 그 2년 전에 했던 팟캐스트인데 그때는 머리가 막 되게 길고 이랬고 막 평소에 잘 안 하고 다니던 정치할 때는 할 수 없었던 막 헌팅캡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막 자기 너무 좋대. 되게. 너무 좋아. 네.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편안하게 사니까 지금 알쓸신잡의 편안한 얼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 유시민 작가 했던 얘기가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네. 얘기 들으니까. 그냥 진짜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야. 팟캐스트도 쪼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해주세요 뭐 이런다고 계속 할 거 아니고 네.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들어도 할 거예요. 하고 싶으면. 네. 예. 근데 뭐 별로였다, 좋았다는 뭐 그래도 읽긴 읽는다 우리가. 그럼요. 그거는 이제 반응이 되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내놓은 콘텐츠가 네. 뭐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고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그 외의 것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따봉 얘기했지만 네. 나 자신이 그냥 따봉을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뭘 하든 상관없고 그냥 따봉만 많이 받으면 된다. 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별로 안 맞아요, 저하고. 나를 위해 따봉이 존재해야지. 따봉을 위해 내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 네. 또 저는 따봉론. 네. 어쨌든 지금은 배감독하고 같이 열심히 지금 네. 열심히 지금 공장공장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가 만드는 영화 그래서 좋은 영화로 모자란 대로 계속 하다 보면 하면 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차곡차곡 쌓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그렇게 죽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뭐랄까 일관된 목표를 향해 쭉 시간을 써왔던 사람은 일산배 씨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군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네. 저는 제 평생 가장 안정적인 삶을 요 몇 달 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입금 날짜가 정해진 어떤 기간들. 왜냐하면 이게 깔창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우리 술 한잔 더 먹자. 야, 사실은 되게 안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론 율프가 내가
신발 깔창 맛을 봤네. 자갈 맛을 더 달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갈밭을?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실 농담이고,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계획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면 실망할 거고, 계획대로 되면 그러면 좋아할 거야. 계획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대신 근데 마지막 그림을 계속 디테일하게 그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짬뽕을 먹냐 볶음밥을 먹냐랑 같아요. 뭘 먹어도 마찬가지인데. 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정도의 부담을 줘요, 저한테.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의 문제다. 내가 근데 뭔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하는 거는 왜 짜장면을 안 먹고 사람을 죽여?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아니야. 어떤 대전제가 같으면 그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얘기야. 근데 얘는 이 전제가 같지 않잖아? 그럼 내가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로 얘랑 얘기하다가 얘랑 칼부림을 할 수도 있는 문제야. 저는 그냥 그런 문제 몇 개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큰 입장을 어떻게 내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그린 그림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뒤돌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냥 대책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너답다? 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 너는 이래서 참 너다워 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쌓아온 선택에 대한 기조를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사람이 짬뽕을 먹고 나는 짜장면을 먹더라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걔가 나를 너답다라고 해주기만 하면 사실 그 외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사실 그래서 별 생각이 없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되게 쪼달릴 때도 많았고 월 말일이 가장 두려운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왜 5개월로 안 하고 20일로 긁었던가? 왜 호기를 부렸을까? 나에게 이게 왜 필요했던가? 그걸 고치는데 난 또 왜 또 돈을 들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정말 대책 없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 내가 갑자기 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네가 쌀알을 튕겨서 사람을 죽일 거 아니니까 몇 홉이 필요하냐 하는 애들 있잖아. 저는 막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실망하지 않게 내가 그들이 말하는 혹은 그들이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좌절하는 그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그래도 이상을 잃지 않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는 그걸 오케이. 그 뒤로 난 뭘 해도 상관없다. 내가 뭐 잘나 보일 필요도 없고 멋져 보일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걱정거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뭘 해도 상관없긴 한데 네네. 뭘 하고 싶다라는 건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영화라는 게 나름의 열정의 긴 아까 그랬던 마지막에 그림은 정교하게 그렸으면 좋겠다는 게 그 그렇죠. 영화라는 길이지 않나요? 네. 영화가 왜 하고 싶어요?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페북 라이브 따봉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거나 내가 어떤 존재임으로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온전히 나를 통해서 발현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로또가 돼버렸어. 그럼 내가 갑자기 안광이 빛을 발하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걸음걸이가 굉장히 도도해질 거야. 그렇죠. 네, 편의점 나오는 순간. 네. 그렇잖아. 그건 내가 아니잖아. 그 숫자 6개가 어. 확인되는 그 순간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담배를 끊을 거야.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온전히 나의 모습인데 그게 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어떤 뭔가 우회의 통로를 거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다음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불어 그러면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뭔가를 표현하는 어떤 매체로 뭔가를 표현하는 걸로 더 너를 객관화시켜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뭐 글 써도 되잖아. 연설을 해도 되잖아. 근데 또 웃기게도 영화는 혼자 절대로 못 만들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거든. 설득의 과정이나 동의의 과정. 동의하지 않지만
도와주는 과정. 협치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네. 내가 그리려던 어렴풋한 마지막 그림을 나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던 사람의 기적 같은 도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영화가 좋은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아쉬운 점이 안 생길 수도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렸던 것보다 항상 못하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데아에 못 미치잖아.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나 같은 애들이 모여있으면 우리 각자의 총합보다 훨씬 큰 게 나오겠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영화다. 우회 통로는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영화는 태생이 산업이잖아요. 네. 예술이라고 시작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의 나의 어떤 기름기나 내가 돋보이고 싶은 나의 높아지는 에고도 버리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보던 영화를 내가 고상해서 찾아가서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작과 그럼에도 가장 각자의 총합보다 큰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매체?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지금 일산배씨 불러다 놓고 지금 라고 배준현이가 나한테 말을 해달라고 둘이 되게 친하더라고. 걔가 일산을 이사 왔어. 대구에 가. 둘이 걔 맨날 같이 다니더라고.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이 뭐를 의미하는 것 같냐. 이건 저 나름의 어떤 그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생긴 저 나름의 가치관 같은 거예요. 돈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은 시간인 것 같아요. 돈이 나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궁극적으로는 그게 시간이더라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그거는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 시간을 하기 싫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써야 되느냐예요. 인생이란 건 결국에 시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전부거든요. 네. 돈은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지금 정도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기에 얼마가 필요하냐. 1년에. 네. 얼마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한 것 같으세요, 각자? 각자. 몸이 가벼운 일산배씨 얼마 필요합니까, 1년에? 저는 그냥 거의 이것만 나 스스로가 경계하면 돼. 음. 뭘 갑자기 질르지 않는다. 음. 그럴 경우에 사실 별로 크게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 네. 그냥 한 3, 4천이면 3, 4천. 1년 동안 4천이라 해봅시다. 4천이면 네. 아무 활동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되는. 그럼요. 그러면 일산배씨에게는 4천만 원은 1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김프로는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이제 식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4, 5천? 네. 이면 살 수는 있어요. 오케이, 네. 5천. 5천. 그러면 5천이 1년인 거예요. 나 너무 많이 불렀네. 내 식구가 임마 딸이 둘이 있어, 이 사람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또 이제 와이프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저한테도 비슷한 거예요. 네. 이제 살 거 사고, 네. 사람 만나고,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다니고 이런 계산하면 한 4천 정도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4천이 나에게는 1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제가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했어요. 한 네. 2달짜리 프로젝트를 했다. 나에게 넷으로 남는 금액이 한 4천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걸 통해서 1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맞네요. 그런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괜찮다. 네. 그러네. 그래서 일을 딱 했어. 4천이 남아. 그럼 난 앞으로 1년 동안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저거 하면 나한테 얼마 남지? 한 7, 8천 남는데 네. 1년 반짜리잖아요. 네. 1년 반 콜 하는 거야. 2달 정도 하면 생겨요. 했어. 7, 8천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딱 확보가 된 거잖아요. 네. 그 1년 반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시간인데 밀산배 씨는 알 거야.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들어. 정말 창의력이 필요해. 어. 왜냐면 내가 어제 나와 다른 걸 하고 있다고 속여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나는 지금 호수의 뒷면을 걷고 있다. 뭐 이렇게 속여야 되거든. 한 달을 놀면 지겨워서 뭔가 해야 돼. 그렇지. 정말. 그 뒤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나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고민하게 돼요. 네. 그때 효율이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설령 그 일을 하다가 망해서 돈이 안 되더라도 괜찮잖아.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렇죠.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1년 반 유예 기간을 있지, 확보한 있으니까. 상태니까. 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잖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빠지죠. 당연히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두세 가지 정도를 했을 때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또 성공을 해서 네. 또 한 3, 4천이 벌린다. 그러면 난 또다시 6개월에서 1년이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계산으로 쭉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네. 지난 5년간을. 네. 그래서 초반에 한 3년간은 그런 계산이 막 너무 잘 먹혔어. 막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 막. 네. 그때 저를 아는 사람은 이제 김프로는 그때는 기자 일을 했을 때니까 네, 네. 저의 일상을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잘 알아. 저는 그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침에 안 떴지. 12시쯤 떴으니까 오늘 어디 가서 뭘 하고 놀아야 되나. 네. 요걸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2년을 그냥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맘대로. 김프로가 원하는 바로 그런 삶. 네. 정말 맘대로 살았어. 맘대로. 네. 심지어 브라질 월드컵 때는 시차가 우리나라랑 완전 반대인데 네. 그냥 그 한 달 동안은 브라질리언으로 산 거예요. 그래요. 아침 9시에 자고 저녁 5시에 일어나고 예, 라이브 다 보고 한 달을 네.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렇죠.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물론 그렇게 번 돈을 한 번에 이제 한평생 놀아도 되는 돈을 벌고 싶어서 네. 몰빵했다가 지금은 다시 약간 거의 네. 앵꼬 혹은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선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선택에 대해서 별로 후회는 없던 거예요. 시간과 돈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네, 거에 네. 대해서는. 그거는 근데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네. 참고해볼 만하네요. 네. 이게 저도 그런 게 있는 게 프리랜서로 계속 이렇게 벼랑 끝 외교도 시전하고 막 강짜도 부리고 막 ICBM 갑자기 터트리고 막 몰라 씨 하면 갑자기 돈 더 주고 이런 근데 그때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일한다. 받은 만큼 일한다.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한다. 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돼. 정당하게 받지도 못하고 일을 열심히 잘 탁월하게 해주지도 못해. 아껴서 뭘 해줘야 돼. 얘네한테도 뭘 남겨줘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잘하는 거를 어필을 해서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 닦아는 이 정도를 줘야 난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인력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이 정도 받았으면 요 정도만 해준다. 이상하게 만들고 뭐 이상하게 일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그때부터 정했어요. 얼마가 됐다. 그럼 내가 이거를 맨날 야근하면서까지 나올 때까지 우리 앉아서 해보자 일 건지 아니면 월화 자전거 타고 좀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식히고 수요일로 혼자 밤새면서 정리를 해보자.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스케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으면서 문장으로는 한 문장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은 정말 바짝 놀았다가 마감이 닥쳐가지고 막 했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그럴 거면 죄책감 없이 나를 좀 더 보호하고 나의 어떤 동력을 계속 삼을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을 나한테 쌓아놓은 다음에 이걸 잘 써먹는 방법으로 내가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에 정답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나답다라는 게 중요한데 네.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방식은. 근데 이런 생각은 드네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수많은 직장인 분들이 네. 굉장히 입맛을 다시겠다. 아,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는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연봉이 조금 높은 데 다니면 네. 대중교통 안 타고 조금 뭐 CC 조금 높은 차 타면서 네네. 그냥 메뉴판 안 보고 네네. 메뉴판에 얼마야 써 있는지 잘 안 보고 3.0인지 4.0인지 안 봐도 그런 거 안 되는 보고 거지. 그렇지. 그냥 좀 먹을 수 있고 하지만 30, 40은 보게 된다. 네. 그렇지. 그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못 살아요. 그렇죠. 뭐 5천이면 뭐 1년 이런 거 어떻게 그러지 그냥 못하지. 네. 그냥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엄두는 안 나지만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부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또 이걸 그러면 그 부러움을 불식시키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진짜 걔 거지같이 살 때가 훨씬 많을 때도 있어. 정말 존나 벼랑 끝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진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죽게 되면 죽겠구나. 뭐 이런 거야. 비슷한 느낌이 뭔지 알아요? 한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 진짜 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네. 티는 못 내고 서울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노숙자 아저씨가 앉아 계시잖아. 네. 저분도 원래는 나 같았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내가 삐끗하면 저렇게 되는데 이런 네.
리얼한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면서부터 노숙자는 없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안정감이란 걸 정말로 좀 염원하는 순간도 오는 것 같아요. 오죠. 사실은. 와.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걸 다르게 말해보면 이제 선택인 건데 제가 뭔가 안정적인 것을 염원하게 되는 힘든 순간이 오면 저의 선택을 굉장히 스스로가 자책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뭐 되게 형용사로 말하게 되잖아. 아니면 뭐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하게 거창한 되고. 얘기. 아니면 너무 다 나오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 주체성 혼자. 뭐 네. 그런 거. 그러다가 결론은 이거잖아. 행복하려고 인 거잖아. 그럼 내가 왜 지금 불행하지? 돈이 없잖아. 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네.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이 벌리고 네. 그럼 행복한 건데 그럼 취직을 해야지 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아이 평일날 네. 지옥철 타기 싫으면 가끔 택시 타고 집에 와가지고 미드 다운받아서 보고 강서맥주 착 행복하잖아. 지금 내가 왜 불행해? 맥주 한잔 착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취직해 임마. 이런 생각 계속 맴돈단 말이지. 네. 제가 우리 방송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해봅시다 한번 오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도 원래 직장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꽤 좋은 회사들만 골라다녔단 말이에요. 때는 이제 한 6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사업바람이 들어가지고 스타트업 같은 거를 하나 하면서 그땐 제가 대표는 아니었어요.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막 고군분투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가 1년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 회사를 접었지. 11월 달에 접었어요. 근데 그 달에 가정생활도 접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그 달에.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지수 두 개, 1, 2위가 뭐냐면 이혼과 실직이더라고요. 네. 그 두 개가 동시에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다 클로징한 다음에 살던 집도 빼가지고 이제 화꼬만 같은 집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집 정리하고 어쩌고 하니까 12월 말이 돼 있더라고요. 12월 31일 날 보통 연예대상 하지 않습니까? TV를 이렇게 다 보다 보면 1시쯤 되면 그게 다 끝나. 이제 보신각 종소리가 빵 울리잖아요. 그래서 베란다를 탁 열고 담배를 한 대 툭 피면서 원래 매년 제가 그때쯤에서 올 1년 뭘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좀 썼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늘 쓰는 거 있잖아. 뭐 외국어. 무슨 뭐 푸시업 몇 개. 저거 포스트잇 모아놓거든요, 매년. 진짜. 나름의 1년의 계획을 좀 세우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해에도 그래 뭐 할지 한번 이렇게 볼펜으로 써보다가 한 두 줄 쓰다가 딱 내려놨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계획 세워서 뭐 하냐. 그렇죠. 배 감독 얘기하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거 세워서 뭐 하냐. 내가 이혼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망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서 회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나는 나름대로 결혼 생활에 대한 계획을 되게 열심히 세웠었고 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계획을 엄청 꼼꼼히 세워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야. 노력을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근데 안 됐잖아. 내 뜻대로 안 돼. 그리고 길 가다가 간판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은 간판 떨어져 죽으려고 계획해서 3.5m 앞에서 한 걸음씩 가면은 맞아 죽겠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사실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 계획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인지하는 절망의 순간에 나다운 멘트를 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그쵸. 거지. 네. 그래서 에이씨 계획 안 세워. 네네. 그냥 나는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뭔지만 생각하고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비슷한. 비슷해요.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의 목표가 딱 명확하게 있었어요. 늘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보고 이제 앵커 시험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시즌이 돌아오면 늘 앵커 오디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가 가끔 와요. 앵커 이번에 오디션 하는데 봐라. 그럼 이제 전 안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싫었어. 밖에 못 나가잖아. 그치. 그렇지. 그 안에서라도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앵커 오디션을 보잖아요.
앵커가 되면 출근을 해야 돼. 정시에 출근해서 맞네. 정시에 퇴근하고 계속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 못 나가고. 그러네.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앵커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 나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싫어. 네.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따봉주의자들이 약간 좀. 그래서 그걸 굳이 마다하고 안 하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한 뉴스를 평생 2개만 만들고 죽고 싶습니다. 뭐 초대형 특종 이런 거죠. 뭐. 완전 황우석 정도 되는 사이즈. 아니면 워터게이트라든가. 뭐. 그렇지. 뭐 요런 거를 한 개는 운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지존파 뭐 이런 뭐 김은혜 옛날에 KT 거기 기자가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로는 없잖아. 그 뭐 이게 사슴말이 돌다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운으로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를 할 수 있는데 2개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실력이야. 그러니까 뭐 제보를 잘 받는 걸 모아놨든지 네네. 아니면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뭘 꿰뚫어 보든지 네. 2개는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얻어 걸리고 싶지는 않고 2개만 네. 딱 쓰고 내가 기자생활 접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10년을 했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네. 기자로 살면 평생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네. 굉장히 올곧고 바르게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나답게 못 살겠다. 그렇죠. 10년 했으면 됐지. 그만하자. 그리고 던지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명확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계획을 안 세우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획 안 세우거든요. 네. 옛날에는 계획 세워가지고 막 했는데 부질없어. 네. 부질없어. 안 돼, 그렇게. 왜냐면 제가 기자를 그만둘 줄 몰랐거든. 사실. 근데 기자를 그만뒀어. 네. 두고 나니까 이제 기사를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네. 계획을 아무리 세운단들 잘 안 돼, 그대로. 네. 그러면 차라리 하고 싶은 걸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면서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가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저 되게 비슷한 게, 이거 오늘 세 명이 말이 좀 되네. 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1월 1일에 이삿짐 딱 다 싸놓고, 그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담배를 딱 폈거든요. 역시 나도 그때 폈지. 보통 그때 포스트잇에 적거든. 중국어. 나는 그때 중국어였어, 중국어. 중국어. 뭐, 그리고, 하프 마라톤. 뭐, 매년 적었는데, 사람 생각은 그치. 그걸 내가 막, 3년째 또 적고 있는 거야. 하프 마라톤.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왜냐면 그때 저도 이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그때, 그니까, 막 그 직전에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 그 헤어짐과 동시에 뭐 하고 있던 일이 다 엎어졌어. 그런 다음에 뒤통수를 좀 맞았어. 돈 떼었어. 에헤이.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같이 하자 해가지고 했던 애가 갑자기 딴 애랑 해. 꾸준히 뭐가 하나 이제 생겨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랑 나머지 그럼 그걸로 좀 더 큰 거 하는 거 뭘 했는데 이게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되게 힘든 과정에서 근데 헤어지기도 했지? 거기다가 제가 그 전에 일을 뭐 너무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어가지고 아팠어. 에헤이. 아파가지고. 네, 아파가지고 이렇게 실려갔다가 온 상황에서 하여튼 막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연말이었네? 그때 1월 1일 날 일단 짐부터 싸자. 그러고 이제 포스트잇에 적는 걸 포기했거든요. 계획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난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20대 내내 막연하게 그냥 영화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막 캠코더도 뭐 찍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아까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으로 치면 한 2년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을 확보해 놓은 채로 되게 늦가기로 학교를 다시 갔어요. 영화학교로. 저는 그걸로 다 버텨줄 줄 알았지. 근데 그 학교에서 영화 찍으면 연출이 돈을 다 내대. 왜냐면 영화 그거 한 10분짜리 찍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내가 또 CG 엄청 많은 거 막 신시티 비슷한 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돈 막 다 말아먹었어. 2년짜리가 6개월로 끝났겠네. 완전 박살 났지. 그리고 제가 다시는 딱 뒤도 안 돌아보고 나 그런 일 안 해야지 하는 거를 다시 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찔끔찔끔 하다가 근데 뭐 이제 영화 뭐 장편 막 모색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원래 하던 거랑 뭐가 이상하게 잘 풀린다 했지. 근데 그러다가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버틸 수 있게 바짝 벌자. 바짝 벌고 나서 나는 버틴다. 버티는 동안 굶는다? 그럼 굶는다. 계속 굶다가 만약에 죽는다? 그럼 죽는다. 죽는다. 그럼 네가 안 죽으려면 바짝 벌어라. 그리고 이삿짐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영화에 나온 것처럼 혼자 마지막으로 막 멋진 연기했지. 가나다 순으로 내가 아는 애한테 다 전화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누구야? 뭐든지 한다. 뭐든지 할 거야. 왜 그래? 헤어지고 어그러지고 아팠어. 뭐든지 할 거야. 전화를 한 30통을 했어요. 그리고 일산으로 간 거예요.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때부터 일산배시가 됐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뭘 했냐면 내가 돈을 버는데 어차피 잘하는 게 있어서 일이 들어오니 다행이지 않냐. 하루하루 재밌게 보내야지. 산책하고 가구 사고 난 사서 닦고 물론 키우던 나는 다 죽었어요. 꽃 피우는 게 참 힘들더라. 하여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근데 자 그러면 계속 이걸 모아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내가 영영 이러다 빠이빠이 되겠다. 영화는 무슨 일 많은데 그때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때 김현수 소설가가 쓴 소설가의 일이란 책이 있어요. 소설가는 언제 소설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한 거 나는 언제 영화 감독이 되느냐. 물론 단편을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가가 언제 소설가가 되느냐. 소설을 쓰고 싶어서 쓰는 순간 자기는 소설가다. 그럼 언제 소설가가 아니게 되느냐. 쓰던 걸 덮고 밥을 먹을 때, 산책을 할 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보내서 그걸 동력 삼아 판타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설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만큼 치열할 수 없는 세상의 밑바닥까지 가고 그리고 그걸 덮은 다음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소설을 써도 좋은 생각이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좋은 생각. 네, 그냥 좋은 생각을 리더즈 다이제스트 쓰는 거에는 그만큼의 힘이 안 들잖아요. 그냥 쓸 수 있잖아. 근데 정말 소설을 쓰려면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는 순간 소설가가 되는 건데 그럼 하루하루 그냥 일상적인 행복을 계속 내가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었죠. 방고우. 아니구나. 이제 그런 예술가가 그런 걸 역사에 길이 남는 걸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건 지금 우리 시대랑 다르구나. 도스토옙스키처럼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 예술가로서 추앙받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그렇죠. 그건 그냥 불행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튼 뭐 말이 굉장히 길고 돌고 파였는데 매일매일의 삶이란 거는 정답은 진짜 없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제가 하루하루 즐겁게 나는 재미있는 일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거라고 한다고 해서 저 실제로 그렇게 한 몇 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무기력감이라는 게 또 찾아와요. 그렇죠. 저희 사이다미 1편에서 냈던 그런 사연 같은 시절이 온단 말이죠. 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것도 문제도 없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네.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뭘 해도 즐겁지도 않고. 네. 늘 했던 재밌는 일을 해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재밌고 즐거운 일만 해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늘 정답이 없어요. 네.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창작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게 우리끼리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막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 뭐 어린이 아동극 연출하고 있고 벽화 그리고 있더라. 영화과였는데 벽화 그리고 별의별 걸 다 하면서도 모여서 하는 얘기 그래도 힘이 되는 게 그거거든요. 야, 영화하길 잘했다. 안 하고 있어 아무도. 지금 만들게 해줘야 만들지.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잘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기력해지지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이제 행복을 추구를 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떤 균형 밸런스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검사장이 대형 로펌과 상대해야 된다는 게 우리한테 무슨 기사가 거리가 되는가.
그 검사장들 중에도 하루하루를 재밌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요. 재밌게 사실 수 있는 거고 돈을 수십억을 벌어도 불행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들으셨는데 정말 아무 말 대잔치인데. 야, 참 그러게. 혹시 김프로의 기사를 접하시면서 네. 뭔가 굉장한 의협심에 뛰어나온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보시지 말아달라. 내가 그거는 가까이서 봤더니 불하다. 안 그러고 싶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 거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이제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 만들어야죠. 네. 뭐 그러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래서 이런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복인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죠. 네, 정말로. 아주 심플한 얘기 드릴까요? 김프로쇼를 제가 하고 있는 이유도요. 그냥 내 목소리 나오는 팟캐스트 하나 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팟캐스트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도 이 팟캐스트 하려면 시간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 근데 내 목소리 나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팟캐스트 하나 있으면 되게 근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프로쇼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네. 따봉 필요설의 입장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알아본다고. 네. 이게 진짠지 가짠지는 어떻게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진가를 알아봐 주셨다. 건방지게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조금 라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알아봐 있지. 주시면 좋겠다. 네. 하지만 기왕이면 광고주께서 알아봐 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저희는 축복보다는 캐시를 더 좋아한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검사장 취직을 빌미로 저희들의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멤버들이니까 하여튼 많이 반응해 주시고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를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팀 닿는 데까지 저희가 또 재미가 다할 때까지 열심히 만들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